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현직 여성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온갖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도 못하다고 작심하고 질타했습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오늘 검찰 내부망 2%에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지검장은 이 글에서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영림 지검장은 1971년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올해 54세입니다. 강릉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고 제40회 사시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습니다. 그동안 대검 인권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육부 부장검사, 청주지검과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지난해 5월 춘천지검장에 임명됐습니다. 이영림 지검장은 헌법재판소 문영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정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면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마저 차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한 것도 불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헌재가 같은 날 청구인 척 정청래 소추위원장의 요구에 응해 추가로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영림 지검장은 특히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일제재판부가 안 의사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고 안 의사가 1시간 30분에 걸쳐 의견을 밝힌 점을 소개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은 없다고 할 때까지 안 의사 주장을 경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검장은 또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만큼은 우주 최강이 아닌가요? 라면서 간첩질을 해도 모든 주장을 다 들어주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정치인 방면은 2023년 9월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이유로 든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 헌재는 이제는 적법 절차와 방어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라면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정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일부 재판관들의 자질로 인해 향후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기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대한민국의 이 꼴을 보려고 내 할아버지가 의병을 일으킨 것이 아니며 내 아버지가 자유를 위해 참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구절로 보아 아마 이영림 춘천지검장의 조부는 의병장 출신이며 부친은 6.25 참전용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림 지검장은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검찰 특별활동비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을 겨냥해 내가 특활비가 없지 가오가 없나, 내가 특정 업무 경비가 없지 가오가 없나, 이왕 없는 거 가오만 키워야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영림 춘천지검장의 작심 비판은 대단히 의미가 크고 아마 파장도 상당히 클 걸로 보입니다. 이영림 지검장의 오늘 헌재 비판 내용을 정독해보면 헌재로서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또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모두 이영림 지검장의 비판에 공감할 것입니다. 그럼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오늘 검찰 내부망 2%에 올린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을 당시의 일입니다. 재판부는 일본 고위 정치인의 암살범인 안 의사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었고, 안 의사는 자신이 이토를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들 역시 최후 진술에 앞서 이미 상세한 변론을 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의사의 그 진술은 무려 1시간 30분에 걸쳐 이루어졌고, 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안 의사의 주장을 경청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문영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정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하였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척인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탄핵 심판을 하면서 이마저도 내란 혐의는 빠진 상태입니다.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마저도 차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것 또한 불허하였습니다.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요?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이 직접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하여도 제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네요. 특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럽니다.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만큼은 우주 최강이 아니던가요? 간첩질을 해도 모든 주장을 다 들어주는 곳이 아닙니까? 경미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도 위법 수집 증거를 이유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위로 만들어버리던 곳이 아니었나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헌재는 이제는 적법 절차와 방어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을까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는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누군가 이익은 이재명의 이익, 더불어민주당의 이익일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희생양 삼는 것, 이거는 명백히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희생양 삼는 것입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후배들을 지도할 때 자주 쓰는 표현 중 하나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연히 정의로워야 되지만 정의롭게 보이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절차적 정당성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는 말로 해석되고, 수사나 재판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편파적이거나 부당하게 보이지 않도록 처신과 태도를 삼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정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자기중심적 태도를 그저 옹졸하다고 치부하고 말 것인지, 일부 재판관들의 자질로 인하여 향후 결론을 내려야 하는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진격의 속도전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장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는 헌재의 모습에 부끄러움과 함께 과연 지금의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기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밤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꼴을 보려고 내 할아버지가 의병을 일으킨 것이 아니며 내 아버지가 자유를 위해 참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특활비가 없지 가오가 없나? 내가 특정 업무 경비가 없지 가오가 없나? 이왕 없는 거 가오만 키워야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일제시절 재판관보다도 못하다고 작심하고 질타한 여성검사장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검사의 자존심을 그나마 살렸습니다. 그야말로
앞으로 검찰총장감 제대로 된 검사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검찰총장 심우정 그리고 서울고검장 박세현 등은 정말로 뭘 떼내고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평생 몸담은 언론계 저 비굴하고 왜곡되고 썩어빠진 나이든 소위 기레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마시던 우물에 침 뱉는 같아서 이런 말은 가급적 안 하고 살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가급적 안 하고 있지만 그들이 요즘 신문을 만들고 방송 만드는 꼴을 보면 정말로 저런 사람들과 일했다는 것이 속말로 쪽팔리고 내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수많은 밤을 헌신했다는 것도 솔직히 후회스러울 정도입니다. 검찰, 법원, 정치권, 언론 등 우리 사회 각계의 맹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